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묵집 아주머니와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시장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며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본 장면은 인천 어느 시장,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안주인이 바쁘게 뛰어다니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어묵집이었습니다. 가게 상황을 보여주면서 간간히 손님들과 주인 아주머니에 대한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PD는 언제부터 가게를 열었느냐, 힘든 일은 없느냐, 손님들이 음식 맛과 아주머니에 대한 칭찬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보람입니다. 내가 그만두고 난 뒤에도 손님들이 그 가게는 항상 좋은 재료를 썼고 음식에 정성을 들였다. 그리고 언제 봐도 아주머니가 친절하셨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게 보람이죠. 저는 일하는 게 즐거워요. 하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힘들고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얼마나 행복할까? 돈, 출세, 명예, 자신의 능력과 여건으로는 되지도 않을 헛된 꿈을 안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묵집 아주머니의 깊이 있고 속이 꽉 찬 얘기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날 때 나는 옛날 중국 황실 의상 같은 이미지를 풍기는 원피스에 파란 나비 브로치를 달고 나와 국빈을 맡던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밝고 활달하고 적극적인 모습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옷에 달았던 브로치가 사드 반대 미군 철수 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적인 소리들이 계속 퍼지고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김정숙 여사는 6월 말 일본에서 있었던 20개국 정상회의 때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그 브로치를 차고 있었다는 사진들을 인터넷 공간에서 보았습니다. 시중에서는 대통령 부인의 브로치와 관련해 별의별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어떤 정치적 의미나 정치적 속셈이 있어서 그랬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상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고른 것이 오해와 억측을 낳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친중 반미나 사드 배치 반대에 동조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를 심겠다는 대통령의 염원과 그 뜻에 나도 한몫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브로치를 달았을 겁니다. 바로 그 점을 강조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영부인께서 나라를 생각하고 문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의 속마음을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이 나라를 생각하고 남편인 대통령을 보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남보다 몇 배나 더 끔찍하다고 하더라도 브로치가 사드 반대 운동단체의 심볼을 의미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달고 국빈 만찬에 호스트를 하고 20개국 정상회담에서도 옷깃에 달았다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시민운동이나 특정 단체의 성격과 의도가 국가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잘 모르고 누군가의 말만 듣고 그럴듯한 것 같아서 참여했는데 이상하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권력 주변, 대통령 주변에는 별별 제주꾼, 사기꾼, 요술꾼들이 새카맣게 달라붙어 있고 몇 겹의 연주를 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믿을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겁니다. 국가와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는 충신은 없는 세상입니다. 영부인으로서 대통령이 노심초사하는 일에 나도 한몫하겠다는 나의 선의만 가지고 끼어들었다가는 어떤 험악한 일에 휘말려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지 알 수 없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대통령인 나는 민족적 과제인 민족 통일의 길을 열고야 말겠다. 대통령 부인인 나는 대통령의 그런 숭고한 뜻을 받들어 있는 힘을 다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려는 대통령을 돕기 위해 남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시민운동단체의 일원으로서 신명을 다 바치겠다. 그런 각오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그럴 만한 분위기와 여건이 무르익은 데다가 운과 때가 맞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누구나 마음 먹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인생사에 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초조하게 내가 꼭 무엇을 하고야 말겠다며 안달하고 애쓸 일이 아닙니다. 묵묵히 오늘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며 소고름 걷듯이 그냥 살아가는 게 삶의 지혜인지도 모릅니다. 저놈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누구의 대변인 소리를 들으면서 세계 각국을 다니며 자존심 손상, 국격 훼손까지 당해가며 많은 국민들에게 심려만 끼쳐서 어디 되겠습니까? 국민적 신망을 잃어가면서 뛰어봤자 되지도 않을 일에 돈, 시간, 정력만 낭비하고 원망의 소리만 높아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민족 통일의 수건을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꿈은 포부는 위대했지만 자유민주 통일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통일이라고 한 것도 잘못됐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으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잘 돼가던 나라를 망쳐놓은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어묵집 여주인 아주머니가 한 말을 되새겨 봅니다. 즉, 내가 그만두고 난 뒤에도 손님들이 그 가게는 항상 좋은 재료를 쓰고 음식에 정성을 들였다. 그리고 언제 봐도 아주머니가 친절하셨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게 보람이죠. 저는 일하는 게 즐거워야 하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재에 살아야 합니다. 현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허황한 꿈을 위해 올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너무 완벽한 것, 100점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오늘을 건강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통일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때가 되고 여건이 성숙되면 될 텐데요. 대통령님, 너무 통일에 목매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내가 통일을 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거두십시오. 때가 되고 그때 누군가가 자유민주통일을 한다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